현대의학계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찰에서 행해지던 불교의 명상과 기도가 이제 병원과 상담센터에서 실제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의 재발을 막고 만성 통증을 완화시키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놀라운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종교의 벽을 넘어 마음의 과학으로 인정받게 된 불교 수행법들, 과연 어떤 원리로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회복시키고 있을까요? 오늘은 동서양의 지혜가 만나 탄생한 새로운 치유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세기 후반 서양의 심리학계에서는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동양의 사찰에서 행해져 온 불교의 명상과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을 넘어서 실제로 인간의 정신 건강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치료 도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서양의 심리치료사들과 의학자들은 불교의 핵심 개념인 마음챙김과 자비에 주목했습니다. 마음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불안과 우울, 극심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비 수행은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자기 수용과 대인관계 회복에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축을 바탕으로 여러 심리치료 기법들이 탄생했는데 그 첫 번째 성공작이 바로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입니다. 1979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출신의 생물학자 존 카바찌는 혁신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교의 윗바사나 명상과 사념처경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아 종교적 색채를 완전히 제거한 채 순수하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불교 명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을 심리치료의 영역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현대인들에게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8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한 번씩 수업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꾸준히 수행을 이어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수행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호흡에 온전히 집중하며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법을 배웁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며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체 관찰법입니다. 이는 몸의 각 부위별 감각을 차례대로 관찰하여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하여 머리끝까지 몸의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느껴보며 어디에 긴장이나 통증이 있는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관찰만으로도 많은 신체적 긴장이 저절로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걷기 명상과 식사 명상을 통해 일상의 모든 행위를 수행의 장으로 확장시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디디며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거나 음식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며 맛과 질감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 행위들이 모두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던 환자들의 경우 통증 강도가 50% 이상 감소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불안과 우울 증상이 현저히 완화되고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수면의 질까지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존 카바찌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담은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와 고통, 질병에 직면했을 때 우리 몸과 마음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불교의 고대 지혜가 현대 과학과 만나 탄생한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은 종교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보편적인 치료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의 놀라운 성과에 힘입어 2002년 3명의 심리학자가 더욱 혁신적인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세갈과 윌리엄스 그리고 티스데일이 함께 만든 마음챙김 인지치료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에 불교의 무상사상과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결합하여
우울증 치료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을 오랫동안 관찰한 연구자들은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 자체가 곧 자신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지적 융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반복적으로 재발하게 됩니다. 마음챙김 인지치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의 핵심 통찰을 활용합니다. 명상을 통해 환자들은 점차 깨닫게 됩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생각이 곧 나 자신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은 자신의 우울한 기분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 그것을 밀어내거나 바꾸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그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관찰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지혜, 즉 모든 것은 변화하며 영원하지 않다는 깨달음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아무리 강렬한 우울감도 결국에는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임상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재발성 우울증 환자들의 재발률이 40에서 50%나 감소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의 인지치료보다도 재발 방지 효과가 뛰어났다는 점입니다. 불안장애나 강박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도 상당한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우울한 생각이 찾아오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정신적 사건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같은 시기 또 다른 혁신적인 치료법이 등장했습니다. 2009년 폴 길버트가 개발한 자비치료가 그것입니다. 그는 불교의 자비 명상과 관세음보살 수행에서 영감을 받아 서양의 진화 심리학과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치료 접근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길버트는 인간의 마음이 세 가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위협 체계, 둘째는 목표를 추구하고 성취하려는 추구 체계, 셋째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온함을 주는 안정 체계입니다.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 문제는 위협 체계와 추구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안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었습니다. 자비 수행은 바로 이 안정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통찰이 치료의 중심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마치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실제 치료 과정에서는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됩니다. 먼저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합니다. 평소 자신을 심하게 꾸짖던 내적 목소리 대신 격려하고 위로하는 친절한 목소리를 기르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함께 숨쉬는 연습도 합니다. 이를 통해 고통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보편적 경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관세음보살 관상 명상을 비종교적 형태로 응용한 기법입니다. 무한한 자비와 연민을 상징하는 존재를 마음속에 그려보며 그 존재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받아들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종교적 신념과는 무관하게 순수하게 심리치료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치료 효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 비판적 사고가 현저히 감소했고 대인관계에서의 갈등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공감 능력과 자기 수용력이 향상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한 환자는 치료 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실수를 해도 며칠 동안 자신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실수한 자신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연민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언이었습니다. 1986년 미국의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스는 기존 심리치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수용 전념 치료였습니다. 이 치료법은 불교의 핵심 사상인 무상과 무아,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많은 심리치료들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통스러운 생각을 제거하거나 바꾸려고 노력했다면
수용 전념 치료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심리적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피할 수 없으나 고통에 대한 집착은 줄일 수 있다는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슬픔을 거부하고 피하려 할 때 더 큰 고통이 시작됩니다.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이러한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의미 있는 행동을 계속해 나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을 바라보듯 마음속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들을 관찰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생각들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임상 연구 결과 수용 전념 치료는 만성 통증, 불안장애, 각종 중독 치료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심리적 저항을 줄여 환자들의 회복력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노력 자체가 때로는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불교의 통찰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최근 서양의 상담학계에서는 명상 기반 상담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불교 수행법을 통합한 이 접근 방식은 교육 현장부터 기업, 병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서 조절 훈련에 명상 기법이 적극 도입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음챙김 학교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 전후로 짧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기르는 법을 배웁니다. 시험 불안이나 교우 관계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에도 명상이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됩니다. 기업 세계에서도 명상 기반 프로그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 구글에서 시작된 내면 탐색 프로그램은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와 창의성 증진, 리더십 개발에 명상을 적극 활용합니다. 직원들은 업무 중에도 잠시 멈춤을 갖고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직장 내 갈등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암 환자나 중증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치료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과 마음챙김 인지치료를 결합하여 환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치료 의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 모든 접근법의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와 명상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과학적인 심리학적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축적된 불교의 지혜가 현대 과학과 만나 인류 공통의 치유 자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주요 치료법을 체계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은 불교의 윗바사나 명상을 기반으로 하여 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며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훈련을 통해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마음챙김 인지치료는 무상과 비집착의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우울증 재발 예방과 인지, 왜곡 교정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생각과 자신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비치료는 자비명상과 관세음보살 수행에서 영감을 받아 자기 비판을 완화하고 공감 능력을 강화합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받아들임을 통해 내적 평화를 찾게 해줍니다. 수용 전념 치료는 무아와 수용의 지혜를 활용하여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심리적 유연성을 기릅니다. 만성 통증과 중독 치료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명상 기반 심리 치료는 염불과 좌선 수행을 통합하여 감정 조절과 자기인식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학교, 기업, 병원 등 다양한 현장에서 예방적 차원의 정신건강 관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 기도와 서양 심리치료의 융합은 3가지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종교를 넘어선 마음의 과학이 탄생했습니다. 불교의 기도와 명상이 특정 종교의 전유물을 넘어서 보편적인 심리치유법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 기법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적 검증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됨으로써 현대의학의 정식 치료법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 의학과 영성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분리되어 있던 뇌과학과 심리학이 불교 수행과 만나면서 인간 정신에 대한 총체적 이해로 확장되었습니다.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과 평화를 추구하는 통합적 접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서 치유하는 관점이 자리 잡았습니다. 셋째, 현대인의 정신적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끝없는 성취 압박 속에서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비판 없는 자기 수용과 자비의 마음을 제공합니다. 외부의 성공이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치료를 넘어 예방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신질환이 발생한 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명상 수행을 통해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교의 기도는 단순한 빌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고통을 이해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깊이 있는 심리적 수행입니다. 서양의 심리치료는 이러한 수행의 지혜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체계화하여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실질적인 도구로 발전시켰습니다. 동서양의 지혜가 만나 탄생한 이 새로운 치유의 길은 종교와 과학의 경계를 넘어 인류 공통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찰에서 전해져 온 명상의 지혜가 이제 전 세계 병원과 상담센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마음의 과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